안녕하세요. 건너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언덕지형을 한번 신나게 달려주고 숨을 고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번에 알려드렸던 보강 운동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꾸준하게 보강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 엉덩이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 역시 보강 운동의 힘입니다. 혹시 달리기를 하면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미세한 통증이 있다, 이게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봤지만 별 차도가 없다, 또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보강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가 보시죠. 와, 요즘에 주식시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독자분들은 수익률이 좋으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투자를 잘 하고 계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보수적인 투자가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거를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혹시 또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비중을 많이 못 늘려서 돈을 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편한 투자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투자하면서 가장 좋은 게 걱정 근심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잘 살려고 좋게 살려고 투자하는 건데 막 골치가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은 이거 오래 못합니다. 뭐든지 재밌게 즐길 수 있어야, 그리고 훈련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즐겁고 오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랠리, 이 고점을 계속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을 너무 가슴 아프게, 또는 너무 내가 그때 그럴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언젠가 다음에 또 이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을 계속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잘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들었던 마음, 그 다음에 지금에 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거를 기록에 잘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본가에 갔다가 2008년에 쓴 다이어리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봤더니 2008년도에 제가 첫 집을 구매했었는데 그때의 준비하는 기록과 그리고 그때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드문 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명확해지면서, 그리고 예전에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넓게 알아봤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2008년 당시에 나름대로 적은 월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까는 연봉이 한 2,800 정도 됐더라고요. 세금 제하면은 뭐 200 초반대가 나왔어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중소형 뭐 고배당주,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뭐 미래에서 무슨 펀드 뭐 등등등 해갖고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2026년에 걷는 바위가 봤을 때는 귀엽게 느껴졌지만 2008년에 걷는 바위는 나름대로 없는 월급에 작은 월급에 굉장히 심사숙고했던 그런 모습이 그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보니까 동탄 이신도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에 평당가가 뭐 8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월급이 작아서 동탄 1신도시 얘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신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거를 아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결국에 보면 그때 그 기록이 기초가 돼서, 그리고 그때 그 행동들, 그리고 또 그런 준비 과정들이 기초가 돼서 18년 뒤에 투자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오산을 넘어 동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그 기록에 있는 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게시글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 2008년 당시 아마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부동산이 굉장히 폭락한 시점이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서울 집값이 마포 이런 데도 2억 후반? 뭐 이렇게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급여가 조금 더 있었고, 그 2008년에 어떤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면 아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때 당시 집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면 금융위기가 맞아서 그나마 적은 월급으로 차곡차곡 모아놓던 그 돈들이 절반으로 줄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좌절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 반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든 말인데 기록은 역사가 된다. 누가 먼저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관심이 선행돼야겠지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손글씨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로 기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10년 뒤에 이런 기록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본다고 하면 18년 전에 걷는 바위, 18년 후에 걷는 바위, 다시 10년 뒤에 걷는 바위가 또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투자 그리고 그냥 독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꼭 기록으로 남겨서, 꼭 그게 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그대로 임팩트 있게 그때 느꼈던 점 그리고 그때 시대상 이런 걸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가서 잠깐 마무리를 드려보면 오늘 잘 나가던 주식이 갑자기 막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국민 배당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어떤 그런 글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행간 어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뭐라고 하지? 이 7천이 넘어 있는 이런 고점을 이렇게 빨리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도달을 하니까 그 정책을 내시는 어떤 그 위에 자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감상에 빠지지 않았을까, 순간적이지만 감상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았네 라는 생각을 되게 피부로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등등등 해갖고 와, 하물며 정유시설까지 항공유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정제가 돼갖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건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시대와 기업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맞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물론 좋은 정책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너무 감성적으로 다가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시장, 자산 시장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 못 산 거에 막 무릎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 분위기가 진짜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릅니다. 식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식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감성에 젖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뭐 외국인,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등 해갖고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바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독서를 통해서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주식 조금 올랐다고 해서 뭐 차를 샀네, 뭐를 샀네, 뭐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뭐를 했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자산을 팔아서 물건으로 바꾼다?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물론 재미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찌어찌 하다가 좋은 수익률로 돈을 버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물건을 사도 기분 좋고 뭘 해도 기분 좋고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집이 없으시는 분들은 뭐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큰 자산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복리의 힘을 가져가시려면 그거를 중간에 깨서 물건으로 바꾸지 마시고 좋은 주식을 끝까지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복리로 굴리셔야만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뿅!